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밀리는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뒷마당은 이미 잎사귀가 떨어져 쓸쓸해 보였고 그 끝자락에 놓인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 그녀의 미래처럼 느껴졌다. 밀리나, 이 집은 이제 민준이 거야. 우리는. 뒷마당에서 지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들, 밀린의 두 부모님은 레즈비언이었다. 한국 사회에서조차 숨기기 힘든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가족의 집마저 빼앗기는 고통으로 돌아왔다. 밀린은 28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했다. 대학 시절부터 느껴온 그 미묘한 감정 여자에 대한 끌림을 인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어머니들처럼 그녀도 그 사랑을 숨기며 살아왔다. 민준, 25살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아들지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집을 물려받았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잔재, 남성 중심의 유산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사회에서 어머니들의 선택은 불가피했다. 민준이가 아이를 낳아야 해, 우리처럼. 이상한 집안이 아니게 다른 어머니, 은혜 씨의 말이었다. 은혜와 지은, 밀린의 두 어머니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커플이었다. 그들은 밀린과 민준을 입양해 키웠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날 저녁, 밀린은 핸드폰을 들고 민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아, 나 집에서 쫓겨났어. 아니, 정확히는 뒷마당으로 밀려난 기분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민윤은 밀린의 유일한 친구이자 최근에야 고백받은 연인이었다. 27살의 민윤은 한옥 카페를 운영하는 예술가로 강남의 번잡함 속에서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여자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웠다. 리나, 나한테 와. 오늘 밤에. 밀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기 너머로 눈물이 흘렀다. 민윤의 카페는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작은 건물이었다.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있지만 들어서면 조선시대의 여인숙처럼 고즈넉했다. 문을 열자 차 한 잔의 향기가 밀린을 감쌌다. 민윤은 카운터 뒤에서 미소 지었다. 왔어. 녹차 라떼, 내가 좋아하는 거. 밀린은 자리에 앉아 손을 떨며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들의 결정, 민준의 결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레즈비언 부모라는 이유로 뒤덮인 고통. 민윤은 조용히 듣다가 밀린의 손을 잡았다. 리나,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우리 사랑도, 그분들의 사랑도. 그냥 사랑일 뿐이야. 그 순간 밀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민윤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눈빛은 서울의 네온사인처럼 밝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카페를 닫고 민윤의 작은 원룸으로 갔다. 방은 책과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한지등이 켜져 있었다. 밀린은 소파에 기대며 말했다. 윤아, 나도. 부모님처럼 될까 봐 무서워.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텐데. 민윤은 밀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리나, 한국은 변하고 있어? 추석의 가족 모임에서조차 이제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도. 함께라면 괜찮아. 그 말에 밀린은 처음으로 웃었다. 민윤과의 만남은 작년 봄 한옥 카페에서 시작되었다. 밀린이 책 편집 일을 하다 우연히 들른 그곳에서 민윤의 차 한 잔이 모든 것을 바꿨다. 다음 날 아침, 밀린은 어머니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민윤이를 데리고 갈게요. 우리도 뒷마당에서 같이 살아요. 지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밀린아, 그 애는 내 연인이에요. 엄마들처럼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 오너라. 이밀린은 민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서울의 지하철은 여전했다. 사람들로 빽빽한 객차에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쥐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은 그들의 미래처럼 흐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뒷마당에 작은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 창고였던 곳을 어머니들이 간단히 개조한 방이었다. 한지 벽지, 작은 부엌, 그리고 창가에 놓인 이불 2장. 이민주는 이미 집안을 차지하고 있었다. 누나, 미안해. 엄마들이 그러셔서 그의 말은 미안함보다는 어색함이 컸다. 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잘 살아.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가족의 집이 남동생에게만 주어지는 현실이. 그날 저녁, 4사람은 뒷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한국의 가을, 김치찌개 냄새가 바람에 섞여 퍼졌다. 은혜 어머니가 말했다. 밀리나, 민윤 씨, 환영해. 우리처럼 사랑으로 버티자. 민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도. 밀린이를 지킬게요. 그 순간 밀리는 느꼈다. 이 작은 공간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갈등이 아직 기다리고 있었다. 밀린의 일상은 변했다.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퇴근 후 뒷마당으로 돌아오면 민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윤은 카페를 운영하며 한옥 문화를 알리는 워크숍을 열었다. 리나, 오늘은 한지등 만들기 어때? 밀리는 웃으며 따라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했다. 손을 잡고 한강 산책로를 걷거나 추석에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랑. 하지만 민준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싹텄다. 민준의 약혼녀, 수연은 전통적인 여성이었다. 오빠, 집이 이렇게 예뻐서 좋네. 그런데 뒷마당에 누나분들이 사신다니. 이 그녀의 말에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밀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아, 우리 때문에 내 결혼에 지장 있으면? 아니야, 누나. 그냥 엄마들이 이상하시잖아. 그 말은 칼이었다. 이상한 점원이들. 레즈비언 부모라는 낙인이 이제 밀린과 민윤에게도 옮겨붙었다. 어느 날 밀린은 출판사에서 LGBT 소설을 편집하다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힘들까? 동료가 물었다. 밀린은 털어놓았다. 집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동료는 안아주었다. 밀린 씨, 당신은 강해. 한국도 변할 거야? 서울 퀴어 문화제 봤어?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말에 밀리는 힘을 얻었다. 퇴근 후 그녀는 민윤에게 말했다. 우리도 가자. 문화제에 민윤의 눈이 빛났다. 좋아. 함께라면. 그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퀴어 문화제는 활기찼다.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케이팝 음악이 울려 퍼졌다. 밀린과 민윤은 손을 잡고 행진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구호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밀린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현실이 기다렸다. 민준이 말했다. 누나, 수연이가 불편해해. 뒷마당에서. 조용히 지내줄래? 반역의 시작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뒷마당의 작은 방은 바람이 새어들어 추웠지만 밀린과 민유는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다. 매일 아침 민유는 뜨거운 호떡을 사오고 밀린은 출판사에서 가져온 책을 읽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민준의 결혼식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수연의 가족이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들은 방에 숨어 지냈다. 밀리나, 우리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건 싫어. 지은 어머니가 속삭였다. 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건 우리 싸움이에요. 민유는 밀린을 지지했다. 그녀의 카페는 이제 LGBT 커뮤니티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한옥의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젊은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윤 누나, 어떻게 커밍아웃했어? 한 참가자가 물었다. 민유는 미소 지었다. 사랑하는 사람 덕분에. 밀린이가 나 용기 주었어.
밀리는 그 자리에 앉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커밍아웃은 아직 가족에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머니들은 알았지만 민주는, 사회는. 어느 눈 내리는 밤, 밀리는 민준과 대화를 시도했다. 집 안거실, 난로 불빛이 춤을 추는 가운데, 민준아, 왜 그렇게 우리를 피하는 거야? 부모님 사랑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민준은 시선을 피했다. 누나, 나도. 수연 가족이 뭐라고 할까봐. 한국에서 레즈비언 부모. 웃기지 않아? 게다가 너까지. 그의 말은 멈췄다. 밀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레즈비언이야. 민윤이가 내 연인이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럼. 집은 어떻게 해? 결혼식은? 그날 이후 집 안은 얼어붙었다. 수연은 민준에게 속삭였다. 오빠, 이 집 팔아. 우리 새로 사는 게 나아. 김민준은 동요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들의 사랑을 알았지만 사회의 압력에 휘말렸다. 한국의 전통, 효도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차별. 민준은 결국 어머니들에게 말했다. 엄마, 집을 팔아요. 모두 이사가자. 은혜 어머니가 울었다. 민준아, 이 집은 우리 삶이야. 내 아버지? 아니, 우리 둘이 함께 지은 곳인데. 밀리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민준아, 내가 배신자야. 그녀는 뒷마당으로 달려나가 민윤을 안았다. 윤아, 우리 떠나야 할까? 민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워야 해. 사랑으로. 다음 날 두 사람은 어머니들과 함께 가족 회의를 열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김치전과 소주를 놓고 지은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우리는 내 부모야. 레즈비언이든 아니든. 내가 우리를 버리면 그건 내 선택이야. 민준은 울었다. 엄마, 미안해. 수연이가 압박해서. 하지만 반역은 깊었다. 수연의 가족은 결혼을 반대했다. 그 집안은 비정상적이야. 레즈비언 부모.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 소문이 퍼졌다. 동네 이장님조차 방문해 그 집안이 이상하다고 중얼거렸다. 밀린의 출판사 동료들도 알게 되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피했다. 밀린 씨, 조심해. 회사 이미지도 한국 사회의 보수적 뿌리, LGBT에 대한 암묵적 금기가 드러났다. 민유는 밀린을 위로하기 위해 한옥 카페에서 특별한 밤을 준비했다. 설날을 앞두고 전통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며 리나, 봐, 이 한복 문양, 무지개처럼 예쁘지? 밀린은 웃었다. 유나, 너랑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 그들은 키스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더 깊었다. 손을 맞잡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하지만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누나, 수연이랑 헤어졌어. 집 팔지 마. 미안해. 기쁨은 짧았다. 수연의 가족이 복수했다. 동네 커뮤니티 앱의 익명으로 레즈비언 가족이 사는 집, 피하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밀린의 어머니들은 충격받았다. 은혜 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의 손을 잡으며 밀린은 울었다. 엄마, 왜 우리 사랑이 죄야? 민유는 병실 밖에서 기다렸다. 리나, 우리는 강해. 한국의 봄은 오는 법이야? 병원 퇴원 후 가족은 다시 모였다. 민준이 수연과 완전히 결별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집은 우리 거야.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밀린과 민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밀린은 출판사에서 LGBT 에세이 시리즈를 제안했다. 한국의 레즈비언 이야기, 들려주세요. 편집장님이 승인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 밀린은 민윤의 이야기를 썼다. 카페에서 시작된 사랑, 뒷마당에서의 삶. 봄이 왔다. 벚꽃이 핀 한강공원에서 두 사람은 산책했다. 유나,
내게 영원히 사랑할게. 민유는 미소 지었다. 나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법원 소환장. 집 소유권 분쟁. 민준의 사촌이 이상한 가족이라며 집을 빼앗으려 했다. 반역의 절정이었다. 밀리는 분노로 떨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민유는 안아주었다. 함께 싸워. 변호사 찾아보자. 그들은 LGBT 지원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의 퀴어센터에서 만난 변호사는 말했다. 한국 법은 아직 미숙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사랑의 권리예요. 가족은 단합했다. 어머니들은 증언을 준비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 집을 지켰어요. 재판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판사는 물었다. 왜 집을 남동생에게 주려 했나? 지은 어머니가 대답했다. 사회가 우리를 압박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딸들의 사랑도 지키고 싶어요. 밀린과 민유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원고 패소 승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 승리. 민주는 울며 안겼다. 누나, 고마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재판 후 집은 여전히 상처 입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거렸다. 레즈비언 가족이 이겼다더라. 요즘 세상이 이밀리는 출판사에서 에세이 책을 완성했다. 제목은 뒷마당의 사랑. 민윤의 일러스트가 표지를 장식했다. 한옥의 뒷마당, 벚꽃 아래 두 여인의 실루엣.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공감했다. 나도 숨기고 살았어. SNS에 후기가 쏟아졌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터졌다. 민준이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이번 상대, 혜진은 개방적이었다. 오빠 가족 멋져? 레즈비언 부모님. 존경의 민준은 변했다. 누나, 나 이제 이해했어.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가족 모임은 따뜻해졌다. 명절에 떡국을 끓이며 모두 웃었다. 밀린과 민유는 뒷마당을 확장했다. 작은 정원에 화분을 놓고 한지 램프를 달았다. 여기서 우리 결혼식 할까? 민윤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밀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한국에서 가능할까? LGBT 권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서울시는 동성 커플 등록을 허용했다. 밀린과 민유는 신청했다. 우리도 가족이야. 서류를 제출하는 날 한강 다리 아래에서 포옹했다.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밀린의 사촌, 영호가 나타났다. 재판에서 패소한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너희 같은 게 한국 문화를 망쳐. 그는 언론에 폭로했다. 입양 가족의 비밀, 레즈비언 부모와 딸의 스캔들 기사가 터졌다.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실렸다. 밀린의 출판사는 위기에 처했다. 밀린 씨, 사직해. 회사 이미지가 편집장님이 말했다. 밀린은 울며 퇴사했다. 민윤의 카페도 손님이 줄었다. 퀴어 카페. 이상의 악플이 달렸다. 어머니들은 지쳤다. 은혜 어머니가 말했다. 밀린아, 떠나자. 제주도로. 하지만 밀린은 고집했다. 아니요, 여기서 싸워요. 도망치면 안 돼. 민유는 밀린을 지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옥 카페에서 사랑의 뒷마당 토크쇼를 열었다. LGBT 활동가, 심리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였다. 한국 사회, 언제 변할까? 토론이 뜨거웠다. 밀린은 마이크를 잡았다. 저의 어머니들은 30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집마저 빼앗길 뻔했죠. 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청중이 박수 쳤다. 그날 책 판매가 폭발했다. 유명 가수가 트윗했다. 뒷마당의 사랑 읽었어. 지지해. 하지만 영호의 반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접근했다. 민준아, 내 누나 때문에 내 미래가 망가. 집 팔아라. 이민준은 흔들렸다. 혜진과 다퉜다. 오빠, 내 가족 사랑해. 하지만 이 스캔들 때문에 내 직장이 이민준은 다시 배신했다. 밤에 밀린에게 전화했다. 누나, 미안. 집 영호 삼촌이 사겠대. 밀린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준아, 너 또. 다음 날 가족 대소동이 벌어졌다. 뒷마당에서 모두 모였다. 민준이 울며 고백했다. 삼촌이 돈 주기로 해서 혜진이랑 결혼하려고 지은 어머니가 소리쳤다. 민준아, 내가 우리를 버리는 거야. 밀리는 민윤의 손을 잡고 나왔다. 윤아, 나에 지쳤어. 한강으로 달려간 두 사람은 다리 난간에 앉아 울었다. 리나, 포기하지 마. 우리 사랑이야. 민윤의 말에 밀리는 결심했다. 그래, 싸워. 영호를 막아.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다. 이번엔 명예훼손. 증거를 모았다. 영호의 메시지, 기사 원본. LGBT 단체가 지원했다. 함께라면 이겨요. 시위가 열렸다. 광화문에서 사랑의 권리, 구호가 울렸다. 밀리는 연설했다. 부모님이 레즈비언이라 집을 빼앗겼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되찾았죠. 이제 사회의 차별도 끝내요. 군중이 환호했다. 민주는 후회했다. 혜진이 떠났다. 오빠, 내 선택이야. 그는 영호를 만났다. 삼촌, 그만해요. 제 가족이에요. 영호는 화를 냈다. 너 미쳤어. 레즈비언들 때문에. 하지만 민주는 버텼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재판이 다가오면서 밀린과 민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매일 밤 뒷마당에서 별을 보며 윤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리나, 영원히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감정의 절정, 하지만 순수한.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 속에서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영호는 증언대에 섰다. 그 가족은 비정상적이에요. 한국 전통을 파괴해요. 밀리는 반박했다. 전통. 사랑이 전통이에요. 제 어머니들은 30년 함께 했어요. 제 동생도 배웠어야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유죄. 배상과 사과 승리였다. 영호는 사라졌다. 집은 안전했다. 하지만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민주는 홀로 남았다. 누나, 나의 잘못했어. 밀리는 안아주었다. 민준아, 용서해. 가족이잖아. 혜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민주는 새 삶을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LGBT를 배웠다. 누나, 나도 지지할게. 밀리는 프리랜서 작가가 되었다. 뒷마당의 사랑은 영화화되었다. 감독은 말했다. 이 이야기, 한국의 변화를 보여줄 거야. 민윤의 카페는 유명해졌다. 퀴어 한옥으로 불리며 관광객이 몰렸다. 두 사람은 등록 커플이 되었다. 작은 의식에서 어머니들이 증인이었다. 축하해, 우리 딸들. 벚꽃 아래 그들은 맹세했다. 사회는 변했다. 서울시가 동성 결혼 법안을 논의했다. 밀린의 책이 베스트셀러 1위였다. 인터뷰에서 밀린은 말했다. 부모님이 레즈비언이라 집을 남동생에게 주고 뒷마당에서 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뒷마당이 제 사랑의 시작이었죠. 민윤이 옆에서 웃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뒷마당에서 가족 파티를 열었다. 삼겹살, 김치찌개, 그리고 민윤의 호떡. 민준이 토스트했다. 우리 가족, 사랑해요. 어머니들은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아이들아. 밀린과 민윤은 한강을 걸었다. 윤아, 앞으로도 함께. 당연하지. 영원히 그들의 손은 영원히 맞잡혔다.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뒷마당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제는 전국을 울렸다. 인간적인 결말, 사랑은 배신을 이기고 차별을 넘어선다. 밀리는 일기에 썼다.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가르쳤어요. 뒷마당에서 피어난 꽃처럼.